안녕하십니까. 오당 김태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손흥민 선수의 그 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요. 이제 그럼 운이 어떻게 바닥이고 좋으며 이런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또 세부적으로는 또 나름 또 이렇게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리파인해서 정제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나폴레옹 장군 아시죠? 그죠? 나폴레옹. 19세기 1800년대 초반에 전 유럽을 정말 쥐락펴락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요. 혈통은 따지자면은 이탈리아 계통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 지중해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쪽에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죠. 그 코르시카 출신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그쪽을 지배할 때 코르시카도 나름 독립운동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독립운동을 하니 많이 그런 시절에 일종의 식민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 령 거기 출신인데요. 그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 혁명이 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중에는 전 유럽을 호령하는 프랑스 제국은요,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프랑스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됐던 정말 벼락출세했던 엄청난 사람이죠.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 나폴레옹은 그 법전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법에까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 법에 대해서도 어떤 또 하나의 그 레퍼런스로서 전형이 되는 아주 좋은 또 그런 법 체계도 만들고요.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나폴레옹 사주를 한번 알아보죠. 생년월일 1769년 8월 15일. 생신은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D 기원전 기원후,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를 지냈던 아우구스투스, 그 양반의 생일도 기록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쪽보다 왜 그렇게 더 많이 기록했냐면요, 기록 자체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서양의 점성술이 있어서 운명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생일은 코르시카 출신인데요. 그쪽 현지 시간, 그걸 지방시라 그러죠. 로컬 타임으로 1769년 8월 15일 아침 11시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대충 적은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런 경우는 11시 이전에 태어나고 기록할 거라고 저는 보통 추정하고, 이제 9시부터 11시 사이가 사시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사주를 뽑아보면은 기축년, 임신월, 갑오일, 기사시가 됩니다. 연월일시. 여기서 보시면은 태어난 달이 이제 그 8월 15일이 신월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날에 간이 갑을 명정할 때 간이 갑입니다. 이걸 갖다가 신월 갑목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신월 갑목. 갑과 을은 이제 오행상 목에 해당되거든요. 식간 12지 같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조금 관심 있으시면은 책을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갖고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의 기산점이 되는 그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해보시면 이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리거든요. 이랬을 때 나폴레옹의 경우는 여기가 자,
신월 간목이라고 그랬죠. 요 두 글자를 따서 갑신년이 운세상 가장 밑바닥이 되고요. 운의 절정은 갑인년인데 1794년이 됩니다. 여기는 1764년. 자, 운의 순환은 계절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시간에 설명 잠깐 했지만은 그 사람의 운기가 절정일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형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요. 저 친구가 뭔가 대단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요, 보통 그런 사람은 벌써 운세가 가장 화려한 때를 지나서 내려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운세 보면은 여기서 15년 지난 1809년, 여기가 이제 흔히 겨울로 들어가는 자리, 즉 입동이라는 자리가 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입동. 그래서 그죠? 입동. 나폴레옹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까지 사람이 봄, 여름을 지날 때는 특히 그죠? 봄을 지날 때는요, 요 구간은요, 흔히 말해서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봐도 한심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요 구간은요, 가까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을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름 이제 알려지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되는 시점은 보통 요 구간입니다. 요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2022년이 이 자리가 이제 추분이라 그랬죠. 그죠? 추분. 이때부터 이제 보통 사람이 명성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나폴레옹은요, 여러분들이 나폴레옹 하면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그냥 그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출발해서 이탈리아의 그죠, 그 북부의 알프스 산맥 남쪽에 그 강이 아주 포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 그 주변에 이탈리아의 생산, 그러니까 그 쌀 생산이라든가 거기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밀라노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북이탈리아의 포강 유역인데요. 1796년에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출발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보급도 열세고 병력도 좀 약한데 누더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정말 뭐 기적처럼 연성을 거둬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그 당시 막 혁명으로 인해서 막 내부적으로 골치 아팠을 때인데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나폴레옹은 졸지에 스타가 되죠. 여기가 이제 요런 때가 있어요. 여기가 요 꼭대기에서 조금 지나는 시점. 그걸 이제 절기상으로 1년으로 비교하면은 8월 22일경에 처서라고 하는 절기가, 중기가 있어요. 중기. 나중에 한번 24절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처서라는 거는 이제 무더위가 그친다는 때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에 그 무더위가 이제 밤이 되면 서늘해지는 때 있죠. 8월 하순에. 거기가 이제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요 무렵에 벼로 치면요, 이 처서 무렵에 이렇게 벼가 꽃을 피우고 바로 쌀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원하는 건 쌀이잖아요. 그 미세한 쌀알이 시작되는 데가 바로 처서입니다. 드디어 결실이 시작되는 자리죠. 나폴레옹은 1796년에 이탈리아의 원정을 사령관으로서 가면서 엄청난 그 전과를 올리면서
영웅 나폴레옹의 세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건요, 1804년 이쯤이죠. 바로 한로라고 하는 때인데, 10월, 우리가 말하면 1년 중에 10월 8일경이 한로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축제도 많이 열리고, 그때부터 그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또 수학도 이제는 큰 문제가 없으면은 대풍을 거둘 수 있죠. 바로 선선해지는 때. 이때가 그 사람의 정말 이제 흔히 요즘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리즈 시절. 정말 한때죠, 한때. 이 한때는 주변에서 시작해서요, 사실은 여기까지. 딱 10년이 어떤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절정기고 가장 융성한 시기입니다. 나폴레옹은요, 1804년에 황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요 무렵에 1811년에 바로 운세가 끝날 무렵에 한창 내려갈 때 이 사람이 러시아로 원정을 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완패하고 도망쳐 나와서 그 뒤로 나폴레옹의 전성기는 끝나고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1815년에 이쯤에 그죠? 오털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아까 1764년이 바닥이라 그랬죠. 그죠? 다시 60년 더 해보시면 1824년이 바닥인데 바닥도 되기 전에 1821년에 기양 가서 절의 고도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50 몇 살에 불과했어요.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하면은 사실은 복귀해 보면은 사실은 잘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 자신감이 바로 오만함이죠. 저는 보통 자신감과 오만함을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건방진 거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죠. 물론 실력 없는 사람이 건방지면 이제 다들 상대도 안 하죠.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건방지거나 오만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에는 자기 수명들을 못 살고 황제의 자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아쉽게도 그죠? 이렇게 바닥 전에 정말 한을 남기고 죽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 좋았던 그죠? 요 가을의 시절, 요 때부터 1796년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황제가 되고 10월 초에 마치 1년으로 치면 10월 초에 가장 화려한 시절에 황제가 되고 그러다가 이 러시아 원정길에 나섰다가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것처럼 아까 나폴레옹 사주가 그죠? 신월 간목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물론 이런 글자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전체를 보는 것은 그 사주의 클래스나 명을 보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또 나름의 그죠?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운을 볼 때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리즈 시절이 언제냐? 신월 간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신년이 바닥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여기가 오히려 갑신년이 입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또 나머지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사실 운을 보는 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갑신이 바닥이냐, 갑인이 바닥이냐, 그 구분해 내려면은, 그거는 적어도 그죠? 자연순환학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일종의 트레이닝, 주변 사람 걸 많이 보면서 연구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 얘기고요. 이렇게, 운의 순환은 1년 사시사철의 순환과 같다는 것을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끔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